올바른 암 치료법, 올바른 암 치료법이라는 게 뭐냐? 과학적인 영역을 이렇게 검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검사를 계속하면서 내가 이게 생화학적으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천연물에서 찾아낸 항암 물질,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올바른 암 치료법을 저는 3일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제일 많이 해요. 이게 속썩이는 남편이 있으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속썩이는 마누라가 있어도 암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마음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마음 관리가 쉽지 않아요. 제 큰처남이 교모세포종, 그러니까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저걸 하니까 큰처남, 이게 다 잊어버려. 사는 게 뭐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원한 갖지 마. 뭐 이렇게 해도 그 큰처남 하는 얘기가, 나는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산병원에서 딱 30일 입원하고 아산병원에서 포기를 하니까 딴 데로 가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30일 있다가 죽었어요. 딱 교모세포종 확진받고 60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내가 그 마음 관리를 하라고 그래도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를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큰처남도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 뭐 왜 나한테 뭐 이런 것들을 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스트레스를 잊지 못하는 거죠.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현대의학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학의 발전은 보이는 암은 다 제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처남댁도 지금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유방암 치료가 보이는 암은 다 처리됐어요. 그리고 제가 처리한 것대로 보이는 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더라도, 내 몸속에 암이 있더라도 암세포가 휴면기, 작동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암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관리예요. 자기가 암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올바른 식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치료가 되는 거지, 없으면은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램 검사해가지고 식단에 맞는 음식표를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먹더라도 그거에 먹으면 좋은 거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먹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한 상태죠. 이제 거꾸로 가나? 그래서 셋째가 이제 자기 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산화작용이라든지 염증 반응이 없게 만든다든지, 면역을 좋게 한다든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든지, 혈당을 잘 관리를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이 6가지 작용인데, 이 6가지는 쉽게 검사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로컬 클리닉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원에서도 얼마든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라, 대학병원이 아무리 커도, 대학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지금 몇 만이에요? 암 환자로 등록됐던 환자가 몇 만입니까?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지금 그 200만 정도가 되는데, 200만 정도에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00명 정도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국의 대학병원을 다 해봐도.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관리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 6가지를 관리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대학병원 후에 퇴원해가지고
귀는 이제 막 팔랑귀가 여기 저 같아도 저부터도 막 별너무 이게 뭐 좋은 게 있다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이 알려줘? 예? 이거 좋아, 이게 좋아 이러면서 뭐 다 알려주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6가지만 관리하면은 그 6가지를 요 산화작용, 염증, 면역, 혈액순환, 혈당,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암 줄기세포가 크지 않아요.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그대로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휴면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색전술을 이제 해서 제가 이제 CT 이제 사진 보여줄 텐데 이게 간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가지고 이게 간 수술도 간을 어떻게 일부 떼내고 이럴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게 암세포가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이게 색전술을 하게 되면 색전술을 하는 순간에 없어졌다가 또 얼마만큼 기간이 되면 또 다른 암세포가 나오고 또 없어졌다가 다른 암세포가 나오고 그래서 색전술을 10번, 20번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1차, 2차 색전술을 하고 났더니 더 이상 안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게 3차는 이제 색전술을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이제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없애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암세포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꼭 이제 전문의가 이거는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 많이 나와져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더니 암세포가 생기지 않더라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6가지가 산화작용, 염증, 면역력, 혈액응고, 혈당증, 스트레스 이랬는데 이게 산화작용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그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산화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만성적인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게 콜레스테롤 중에 LDL이라는 거 있죠? 예? LDL이 올라간대요. 그것을 올라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식사 방법이고 치료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는 건 간단히 혈액 검사 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페리틴 검사, 철분 저장 수치 검사하는 것들이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검사 중에 하나고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 나타나고 있느냐 안 나타나고 있느냐는 건 CRP 검사를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 비만한 것도 만성염증의 하나니까 비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 면역력은 NK셀 액티비티 검사를 하게 되면 면역력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뭐 NK셀 액티비티 비싼 검사를 계속할 게 아니라 NK셀을 활성화시키는 식단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응고 검사, 이건 돈 비싸게 안 드는 건데 혈액응고가 혈액이 잘 흘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혈당증, 당뇨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도 산화 스트레스에 많이 작용하는 것들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당뇨 컨트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코티졸 수치가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만성적인 게 그러면 이게 부신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6가지 이 관리만 하게 되면은 암 환자를 내 몸 관리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물에서 찾아낸 항암 물질 했는데 이게 암으로 사용 선고를 받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암 환자들이 많죠. 근데 자연인이다 보면은 이게 다 암 치료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완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산속 생활을 하면서 도시 생활과 다른
식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연물 속에 있는 항암제를 운 좋게 만나는 거예요. 버섯에 항암 성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약초에 한약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걸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식물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아주 중요한 보고들이에요, 보고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울금의 커큐민, 브로콜리에 있는 설파라페인, 밀크시슬에 있는 실리마린, 녹차에 있는 카테킨, 흑후추에 있는 피페라핀, 사과에 있는 사과 껍질에 있는 무슨 애시드, 또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D,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파이토케미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캔서 바이올로지의 이제 세미나에서도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하여서 항혈관 신생을 막고 독성이 없이 재발도 막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암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 RNA를 이게 암 줄기세포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온코미르는 암을 올라가는 것들은 암세포로 올라가는 것들은 떨어뜨리고 암에 활성화되는 물질은 올려주고 해서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관리한다라는 이게 자료가 이게 카이스트에도 나와 있고 세계적인 논문에도 다 나와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요게 이제 윈트, 해지오크, 노치라고 하는 것들은 암 줄기세포를 만드는 신호의 삼총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이게 암이고 이런 것들이 없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윈트 시그널, 노치 시그널, 해지오크 시그널링을 잘 못 크게 하면은 이게 나오질 않아요, 암세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토케미칼, 제니스테인,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설퍼라페인, EGCG, 콜세틴, 제니스테인 이런 비타민 D3 이런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 암 줄기세포를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억제를 해주는 거예요. 윈트, 해지오크, 노치 시그널들을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질을 한약재에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기능성 식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먹게 되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암을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 사용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 몸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직접 했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라는 게 왜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것들이 이게 콩, 대두, 예? 그다음에 포도, 토마토, 녹차, 엉겅퀴라고 그러죠. 밀크시슬, 브로콜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베리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성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여기 이제 브로콜리에 설프라페인이 100ml, 밀크시슬의 실리마닐이 50ml, 녹차의 카테킨이 100ml, 올금의 커큐민이 200ml, 비타민 C 30ml, 흑후추 해가지고 요 양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것들의 성분이 이거를 먹게 되면 NRF2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줘가지고 염증을 억제하고 암이나 암에 대한 저거를 요법제 이런 것들이 보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제가 간암이었으니까 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장질환을 만들어주고, 당뇨나 신장질환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준다는 것들이 교과서에 아주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NRF2라는 것은 뭐냐? NRF2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건데, 몸이 젊고 건강한 경우에는 세포 손상이나 수리, 회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늙지 않고 회춘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자라나는 세대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NRF2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중요한 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NRF2라는 게 뭐냐라고, What is NRF2라고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안티옥시던트라고 해서 그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죠. 비타민 C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일일 때 하나가 있을 때 프리 라디칼을 하나 없애준다 그러는 건데, 프리 라디칼이 암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NRF2는 이게 하나일 때 100만 개를 없앤다는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NRF2 패스웨이가 정상적으로 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NRF2를 만들어주는 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 그 다음에 파이토 뉴트리언트.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 뭐 베리류, 뭐 이런 과일에 색깔 있는 그 가지도 항암식품 중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게 이제 이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NRF2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골고루 먹어도 다 골고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한약재를 써서 투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능성 식품을 투여를 해서 그걸 투약을 해주는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NRF2가 이제 양리 기전 뭐 이런 것들은 염증을 없애주고, 프로테인,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해서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세포 내에서 이런 해독작용을 스스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암이 왜 생기느냐 했을 때 독성물질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NRF2를 복용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들을 없애줄 수 있다는 것들이 논문에 다 나와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NRF2를 먹게 되면 염증을 없애주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ROS를 막아주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암을 원인 중에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NRF2는 이미 노멀 셀을 캔서 셀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캔서 셀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역할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테는 처음 7일간은 하루 3, 4정,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2정씩만 복용을 하게 되면 잘 이게 똑같은 것을 잘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아지 구충제가 암 환자한테 아주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고, 또 TV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 티펜스라는 사람이 그 강아지 구충제 펜발단절 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펜발단절 요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쓴 거 CBD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대마씨 기름이에요.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커큐민은 아까 얘기했죠. 그 울금에 들어있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비타민 E, 비타민 C, D를 이게 이 주변에 쓴 것이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을 써서 암이 없어진 거를 갖다가 강아지 구충제만 가지고 됐느냐, 그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강아지 구충제도 역할을 한 게
암을 발생시키는 게 세균이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했죠. 세균요법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되니까 그게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펜벤다졸 요법에서 보면은 비타민 D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 있는 DKK라는 아미노산을 활성화시켜서 이거 윈트 암 줄기세포를 만드는 시그널인데, 암 줄기세포를 딱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D가.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타민 D를 아무렇게나 막 먹느냐? 아니야. 비타민 D는 하루에 먹는 게,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윈트 시그널링, 암을 없애는 거를 이제 비타민 D가 DKK를 써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효과적인 비타민 D는 공복 시가 아니고 가장 많은 식사 시에 복용하는 거, 저녁 식사를 가장 많이 복용을 하니까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저도 저녁 식사 후에 비타민 D를 40알씩을 계속 먹었어요. 암 치료를 받으면서, 색전수를 하면서 그걸 계속 먹었어요. 예, 비타민 D는 이렇게 맥스 D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텔레비에 함익병인가 누군가가 뭐 크릴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메가3가 최고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식물에서 나온 거. 그거 식물성 오메가3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덜 볶아가지고 기름을 내는 거는 연한 빛깔이 나면서 들기름이 만들어져요. 거기가 아주 양질의 오메가3가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오메가3가 항암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AMPK를 이게 활성화 AMPK를, 이게 오메가3가 들어가서 AMPK를 활성화시키면은 mTOR1이라는 것을 억제를 해요. mTOR1을 억제를 시키면 암 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메가3를 복용하면은 암 줄기세포가 억제가 되겠네? 맞아요. 근데 생선에서 나온 거나 뭐 이런 것을 복용하는 게 아니고 파이토로 복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식물에서 나온 것을 복용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는 또 염증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을 억제시키는데, 오메가3를 복용을 하게 되면 오메가3는 백혈구에서 리졸빈 D2라는 물질로 변화를 하게 되고, 리졸빈 D2는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 모자르게 되면 오메가3나 오메가6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필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필수 지방산이 모자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염증 작용, 알러지 반응 증가, 면역 반응의 결함이 일어나게 돼서 이런 암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근데 식생활을 통해서 오메가3를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안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가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니까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식물성 오메가3가 그라놀-F, 식물성 아마씨유에서 추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라놀-F라는 것들이 복용을 하게 되면 오메가3 아주 양질의 오메가3를 복용을 하게 돼서 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가 좋다고 그러는데, 비타민 C도 우리 몸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주사제로 맞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비타민 C를 리포조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리포비타 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12시간 지속이 돼요, 우리 몸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리포비탄데 주사제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비타민 C는 3시간만이면 사라져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런 비타민 C는 12시간 지속되니까 하루 2번만 먹게 되면 이제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게가 일반 비타민 C는 이렇게 되는데 리포조말 형태로 만든 비타민 C는 이런 형태를 주어지게 되니까 시간도 오래 길게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야신하고 이런 것들은 그 항암 치료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비타민 B3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G세포에 작용을 해서 이게 항암을, 암 발생 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항암요법을 받을 때 치료 효과를 좋게 해주는 비타민 B3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이토케미컬을 하는데 기능성 식품을 액트엔을 1일 2회 2캅셀씩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했어요. 현재는 1일 1회 1캅셀씩을 복용을 해요. 왜냐하면 암 줄기세포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맥스디는 1일 1회 2캅셀 저녁에만 복용을 했어요. 현재도 맥스디는 1일 1회 2캅셀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라놀 F는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는 오메가3를 1일 2회 2캅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간이 간 경화하고 간암으로 돼 있어 있기 때문에 홍삼 제조라는데 제조가 이게 군뱅이에요, 군뱅이.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하루에 한 병씩 먹었어요. 하루에 한 병씩. 그러니까 하루 한 병을 먹으면은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군뱅이 6마리를 먹는 거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의학과 5월 10일 날 이렇게 이것도 암, 이것도 암, 이것도 암, 이것도 암 이런 것들이 이게 직경이 3cm짜리가 되는 암세포거든요. 제 간에 암세포가 이런 큰 것만 5개가 있었어요. 조그만 거는 얘기하지 말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색전술을 통해서 없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가 처음에 이제 8월 27일 날 1차 색전수라고 그래서 S8, S3, S7, S1, S6는 안 없어지고 요 3가지가 이제 암세포가 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 색전수를 했을 때는 이제 2019년 9월 2일 날 한 거는 이제 없다. HCC 이게 간암으로 다 했는데 2009년 5월 16일 날 CT에 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혀 없다. 암세포가 없다. 이런 상태로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올해가 2020년 지금 4월이죠. 4월까지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의 이제 생활 양식 개선하면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꼭꼭 씹어서 먹는다. 30번 이상 씹어야 된다. 먹지 못할 경우에 뱉어라. 제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해독 주스를 마신다. 해독 주스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비트라고 알죠? 비트. 비트를 찌는 겁니다. 그냥 날고는 안 돼요. 비트를 찌어야 돼요. 예? 익혀야 돼.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하고 바나나 1개를 바나나도 얼리세요. 얼려. 예? 냉동실에 얼리세요. 그러면 시원한 해독 주스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냉동실에서 얼려서 보관해서 짜서 믹스로 갈아서 먹게 되면 시원하고 맛있는 주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고기와 혈당을 올리는 식사는 피한다. 붉은 고기가 뭐예요? 쇠고기죠, 쇠고기. 쇠고기는 피하세요. 그리고 닭고기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요. 필수지방산이 좋다라고. 예? 벌써 판이 떨어졌다고.
쇠고기 많이 먹으라는 거. 그거는 이제 혈소판이 멀어져서 쇠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것은 아연을 보충시켜주고 철분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연과 철분은 쇠고기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으로 항암을 하는 거는 붉은 고기하고 혈당치를 올리는 식사를 피해줘라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간장을 매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커피 간장은 하기 힘들고요. 유기농 올리브 기름을 저녁 식사 후에 소주잔 반잔 정도를 마셔라. 예? 유기농 올리브유 많잖아요. 여기 많아요. 그냥 시중에서. 그런 거 반잔 먹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미들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MCT 오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암의 저항력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활 양식의 개선을 이렇게 하고, 아까 6가지 염증 관리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은 저처럼 저는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간 이식 안 하고도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저한테 누가 암 환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1년 전에 저를 처음 진단한 암 의사가 저를 1년 후에 보더니 어떻게 살아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아있지 그래 놨더니 제가 한 거는 모르고 역시 아산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 제가 암을 정확히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고, 암을 제가 극복한 거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